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 고객은 누구인가 라는 걸로 같이 얘기해 볼까 해요. 제가 사실 이번 주말에 성형외과 학회에 이제 강의가 있어서 개원을 준비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5가지 이제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질문이죠. 강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가지를 좀 가져와서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그때 했던 3번째 질문이 내 고객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원을 할 때 정말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게 내가 개원하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고객이. 그래서 내 고객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성형외과는 우리가 좀 폭이 넓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강남 압구정동에 많이 포지션을 그쪽으로 많이 잡고 있죠. 그러면 이제 성형외과가 모든 연령별로 다 타겟해서 고객을 만들기에는 사실 작게 개원할 때 지금 뭐 대형 성형외과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여성, 남성, 그리고 뭐 연령대별로 다 타겟별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수술도 다양한 모든 수술로 타겟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새롭게 작게 개원하는 병원은 그렇게 했다가는 사실 뭔가 포지셔닝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고객이 누구인가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우선 제가 여기 뒤에 도표 하나 보시면은 연령대별로 이제 성형외과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시면은 이렇게 성형외과 고객들이 비율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크게 그러면 뭘 고민해야 되냐? 내 타겟이 20대, 30대 고객일 경우이죠. 성형외과. 그 피부과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0대, 30대 타겟일 경우는 이제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마켓의 전체 50% 정도를 차지하는 크기입니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지금 개원하시는 원장님들은 이쪽 타겟으로 어떻게 좀 그 고객을 정하고 병원의 브랜딩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20대, 30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그 용어가 있죠. 바로 MZ세대라는 거죠, 고객이. 그러면 이제 MZ세대 특징들을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고민할 수 있겠죠. 20대, 30대 MZ세대 특징이 뭡니까? 네, 모바일 세대예요. 모바일 세대가 익숙한 모바일 세대. 그 모바일 세대는 PC랑 좀 가장 다른 게 뭐예요? 텍스트 베이스가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 베이스가 훨씬 더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인스타라든지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베이스의 SNS들이 훨씬 더 많이 활용화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페이스북은 뭐 40대 이상의 그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고 사실 뭐 MZ세대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어쨌든 사용자 비율을 보면 그래요. 거기에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텍스트 기반을 보다는 이미지와 영상 기반을 훨씬 더 익숙하고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병원에 우리가 브랜딩을 할 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화로 어떻게 브랜딩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MZ세대 타겟으로 하는데 만약 이렇게 유튜브 베이스, 영상 베이스를 아예 하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이야기예요. 왜냐면 그 고객이 그쪽에 대한 컨텐츠를 좋아한다면은 그쪽 컨텐츠 기반으로 우리가 브랜딩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우리가 개인주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회적 벽에서 이제 그 MZ세대가 개인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되게 저변화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적이면서 관심사에 대해서는 또 돈을 씁니다. 따라서 MZ세대들 보면은 이제 뷰티에 관심이 있는 MZ세대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비용을 그쪽 비용에다가 또 쓰고 있어요. 뭐 자기를 가꾼다든지 그런 데도 쓰고 있는 층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우리 SNS에 드러내는 걸 좋아한다.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세대적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SNS나 소셜에 잘 드러낼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잘 표현해주고, 최근에 우리가 좋은 서비스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고객들이 이제 스스로 알려준다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MZ세대의 특성이 충분히 가치가 있으면은 막 드러냅니다. 열심히 알려줘요. 따라서 병원에 훌륭한 마케터들이 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가치를 느꼈을 때예요. 가치를 느꼈을 때.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특징들을 잘 생각을 해서 병원 성형외과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MZ세대 하면 우리가 딱 고민해야 될 게 이제 플랫폼이에요. 이제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합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형외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강남 언니나 바비톡 같은 그 성형외과 어플들이 상당히 크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보니까 코로나 때 강남 언니 같은 경우는 2,200명 의사가 등록을 했네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비톡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22년 5월에 5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많은 MZ세대들이 왜 플랫폼을 이용하냐, 특성과 결부되어 있어요. 왜요? 한 번에 정보를 되게 또 가보면은 되게 후기 베이스의 영상 베이스가 잘 돼 있어요.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합리적 소비를 하는데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빨리 선택할 수 있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매우 용이한 세대인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20대, 30대 타겟으로 한다 하면은 우리가 성형 어플들을 이용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대부분 벌써 대형 성형외과들이 많이 들어와서 벌써 이 어플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기회가 오히려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들어갈까 말까가 아니라 들어간들 과연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MZ세대 타겟한다면은 저는 이런 그 어플들을 그 공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게 이제 비수술과 수술에 대한 고민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성형도 비수술이 있고 수술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비수술 하면은 뭐 뿌띠나 뭐 리프팅이나 뭐 레이저나 이런 것들 피부과 영역을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성형하면은 사실 비수술보다 수술 영역의 베이스를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MZ세대들 보면은 비수술 영역을 상당히 많이 하죠. 훨씬 큽니다. 예.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번에 리프팅 할 때 싹 찢어서 끝까지 올려서 한 번에 탁 하면은 정말 깔끔하잖아요. 뭐 그 보톡스나 뭐 실리프팅 하는 것보다. 그런데 왜 MZ세대들은 한 번에 성형을 하지 않고 이런 비수술 베이스에서 또 그런 시술을 할까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면 변화도 많지만, 그리고 뭔가 또 수술에서 잘못됐을 때 리스크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뭔가 좀 더 가볍게 시술로,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요. 이런 부분 또 뭐 바로 받고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막 며칠씩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수술이 상당히 활성화된 거죠. 근데 비수술 고객과 수술 고객은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가장 큰 차이는 비수술 고객은 계속 재방문을 해야 되는 고객이에요. 우리가 뭐 뿌띠라든지 레이저라든지 계속 재방문을 해야 돼요. 기간이 지나면 다시 와서 시술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술은 사실 한번 끝나면 뭐 크게 재수술할 때 아니면 방문할 일이 없죠. 따라서 고객 성향이 완전 달라요. 그런데 지금 MZ세대들이 오히려 그 가볍게 비수술로 가볍게 뿌띠나 이런 거를 하는 걸 좋아한다면 그걸 하다가 자연스럽게 일부는 뭘로 전환될까요? 신뢰가 쌓였어요. 괜찮네요. 이 병원에서 수술할게요. 이렇게 전환될 수 있죠.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거는 계속 방문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보통 한 70% 정도는 그 다음에 다시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뭔가 쌓아놓을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죠. 따라서 만일 MZ세대 타겟으로 한다면은 비수술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고객을 유입하면서 가볍게 유입하면서 수술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그냥 이것만 딱 할 거야. 이것도 고객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경영적으로도 계속 재고객을 발생하는 거랑 정말 매년 새로운 신안을 확보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0대, 60대 우리 베이비 세대 타겟으로 할 때는 전체 시장 20%네요. 약 20%. 여러분들이 시니어 타겟으로 할 때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올드 시니어가 아니라 뉴 시니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뉴 시니어에 대한 특징은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베이비붐 시대의 소비자들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충분히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예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돈을 가치를 느낄 때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느낄 때만 사용한다. 그리고 젊음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죠. 요즘 사실 베이비 세대 보면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때요? 진짜 한 20, 30년은 젊어 보이죠. 뭐 옷 스타일도 그렇고 뭐 뷰티 그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우리 미용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우 성장하는 시장에 성형외과, 미용 시장의 주 타겟 고객이 되긴 해요. 현재 전체 시장에는 20%지만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시니어 시장이에요. 뉴 시니어죠. 베이비 세대입니다. 그럼 베이비 세대 같은 경우는 하려면은 MZ세대가 다르게 뭘 중요시할까요? 가치 중에서도 어떤 관계의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우리가 직원들의 MOT에서 CRM을 하고 또 그 사람 계속 피드백 베이스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결국은 뉴 시니어 타겟을 한다면은 서비스 시스템을 매우 고급스럽게 더 잘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충분히 가치를 느끼지 않고 컴플레인이 많아져요. 그러면 사실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경영에. 따라서 내가 아예 우리 뉴 시니어 타겟으로 하겠다. 최근에 작년이죠. 저희 뉴 시니어 타겟으로만 딱 한다고 해서 오히려 서비스를 더 매우 강하게 잘 만든 적이 있어요. 당연히 그게 통합니다. 왜요? 서비스 가치를 충분히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느끼면 돈을 충분히 지급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뉴 시니어 타겟으로 이제 미용성형외과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우리가 MOT 동선에서 서비스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MZ세대처럼 빨리 돌아가는 성향이 아니라 충분히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떤 상담을 하고 의사하고는 어떤 라포를 갖고 또 실장이나 직원들하고는 어떤 라포를 형성하고 어떤 피드백 콜을 해주고 어떤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 고객이 20대, 30대냐 50대, 60대냐에 따라 좀 다르죠. 예. 그리고 전략도 다르고 아예 병원을 마케팅 방법도 다르고 병원을 어떻게 가치를 올릴 거냐라는 부분도 좀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고객을 다 잡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먼저 내가 정확히 타겟을 잡고 요 타겟을 하겠다 하면은 요 타겟 소비자한테 맞게 어떻게 가치를 줄 건지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동마다도 지역마다도 고객이 달라지잖아요. 이것처럼 내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 전략은 달라집니다. 원장님들이 개원할 때 우선 내가 잘할 수 있는 타겟 고객을 정확히 정하고요. 그 타겟 고객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상품,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타겟에 맞게 잘 만들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